오늘 태블로 지식인에서는 랜덤 함수와 그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블로에 숨겨져 있는 함수 중에 하나이죠. 랜덤 함수에 대해서 그 의미와 활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활용하게 될 데이터 세트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거래되었던 아파트 거래 기록들을 모아놓은 데이터 세트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 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가 나와 있고 번지가 나와 있습니다. 단지 명도 나와 있고 면적과 계약 일자 그리고 그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즉 이 데이터 세트의 한 줄 한 줄은 실제로 아파트 거래 한 건 한 건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트로 넘어가서 랜덤 함수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빈 공간에서 우클릭을 하고 제가 계산된 필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된 필드를 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계산된 필드 안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이 오른쪽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데이터 add 함수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add를 딱 누르게 되면은 그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예시가 나와 있고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랜덤이라는 거 한번 쳐볼게요. random을 쳐보게 되면은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로 계산된 필드에다가 random을 치고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아주게 되면은 이 필드가 계산이 유효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문제가 없는 함수라는 거죠. 랜덤 함수가 의미하는 것은 0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랜덤한 숫자를 생성시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함수를 랜덤이라고 붙여놓고 확인을 누른 이후에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데이터 세트에서 각각의 한 줄 한 줄을 의미하는 여기 있는 거래 번호라는 것들을 필드로 갖고 오게 되면은 거래 한 건 한 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66,256개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1번부터 제일 아래쪽에 66,256번 거래까지가 번호로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방금 만든 랜덤이라는 필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랜덤을 들어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그 범위에 있는 숫자가 말 그대로 랜덤하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거는요. 제가 여기서 시군구를 그냥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시군구를 집어넣었을 때 제일 아래쪽에 있는 66,256번 저 번호에 있는 숫자, 지금 0.6528이거든요. 저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숫자를 보게 되면 0.6609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랜덤 함수는 화면이 변할 때마다 숫자가 계속해서 변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약 연월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지금 0.6609가 또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0.9054 변하죠. 그러니까 화면이 계속해서 리프레시 될 때마다 랜덤 숫자도 계속해서 리프레시가 된다. 이게 랜덤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니즈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0에서 1까지의 범위에서 랜덤한 숫자가 붙어 있는데 나는 이 각각의 행에다가 랜덤한 정수, 예를 들어서 0에서 100 사이에 랜덤한 정수를 붙여주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클릭을 하고 제가 계산된 필드를 다시 한번 만들게요. 다시 한번 랜덤 함수를 쓰겠습니다. 랜덤 함수를 그대로 쓰고 괄호를 열고 닫고요. 여기에다 100을 한번 곱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소수점이기 때문에 100을 곱한다라고 해서 정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소수를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제가 int 펑션으로 이렇게 한번 뒤집어 씌워주게 되면요.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주게 될지 한번 보죠. 확인을 누르고 제가 랜덤 옆에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보시다시피 지금은 소수점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랜덤이 들어갔기 때문에 랜덤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형식이 1에서부터 100 사이, 0에서부터네요. 0에서부터 100 사이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0.0 몇 같이 이제 반올림이 돼서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0에서부터 100 사이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아주실 때 여러분들이 0에서부터 1로 잡아서 뭔가 랜덤하게 숫자를 부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수 범위에서 부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랜덤 함수에 100을 곱하거나 랜덤 함수에 1000을 곱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다가 int 함수를 덮어 씌워주면 됩니다. 각각
각각의 행에다가 랜덤 밸류를 부여하는 방법들을 살펴봤고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은,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이 데이터 세트를 두 그룹으로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뭐 세 그룹으로, 혹은 또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심플하게 우리가 이 데이터 세트를 두 개의 그룹으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 작업을 위해서 제가 새로운 계산된 필드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여기에서 우클릭을 하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눌러주신 이후에 제가 요번에는 랜덤을 또 다시 쓰겠습니다. 랜덤을 쓰고요. 괄호를 열고 닫아주시고, 저는 이 데이터 세트를 30%, 70%,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70%는 트레이닝 셋으로 주고 나머지 30%를 우리가 모델의 밸리디티를 검증하는 테스트 셋으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0.3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은 랜덤으로 부여된 어떤 특정한 숫자가 0.3보다 크냐, 그렇게 되면 이제 범위가 넓은 쪽이니까 아무래도 트레이닝 셋으로 될 거고요. 0.3보다 작으면은 그거는 테스트 셋으로 쓰면 되겠죠. 계산된 필드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것들은 제가 번호를 남겨두고는 우선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도 빼고 계약 연월도 빼고요. 심지어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이 int 랜덤 밸류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방금 만들었던 0.3보다 크냐 작으냐 이 tf 필드를 번호 옆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주게 되면요, 각각의 번호가 지금 0.3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true와 false로 지금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랜덤 함수의 특징은 뭐죠? 화면이 변하고 리프레시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잡은 랜덤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1번이 false, 2번이 true, 3번이 false입니다. 근데 제가 이 화면에 제가 새로운 필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군구를 딱 집어넣게 되면요, 네, false, true, false이던 것이 true, true, true로 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이 필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랜덤이라는 밸류가 계속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숫자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은 뭔가 분석의 연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군구를 다시 한번 잡아 뺄게요.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1은 false, 2는 true, 3은 false, 4는 true, 이 값을 계속해서 이 그룹핑을 계속해서 향후에 가져가고 싶단 말이죠. 그렇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랜덤 밸류를 계속해서 랜덤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확정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작업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항목만 유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항목만 유지를 제가 딱 눌러주게 되면 1, 3, 7, 10, 11 랜덤으로 부여된 true와 false 중에서 지금 왼쪽 하단에 살펴보면은 약 19,893개의 값들, 이 값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스트 셋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1번부터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밸류 66,256번까지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총 19,893개가 잡히죠. 여기에서 이것들을 더 이상 랜덤하지 않게 제가 좀 픽스 시키고 싶어서 집합을 만들어 줄 겁니다. 집합을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랜덤한 부분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얘는 집합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1번, 3번, 7번, 10번, 11번, 12번 이 녀석들을 저는 픽스해서 테스트 세트로 잡아주겠다는 거죠. 요거를 없애줍니다. 순수하게 번호만 남겨주시고요. 요거를 제가 테스트 셋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명확하게 테스트 셋이라는 걸 잡아줬기 때문에 이 집합의 in으로 들어온 녀석들은 테스트 셋이 될 거고요. 이 집합의 out으로 분류되는 거는 자연스럽게 테스트 셋이 아니니까 트레이닝 셋으로 분류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화면을 전부 떨어뜨리고 여기 만들어진 집합을 활용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떨어뜨려 주시고요. 집합을 제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레코드 수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레코드 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화면을 전체 보기로 두고 레이블을 붙여주게 되면은 여기 in으로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19,893개,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스트 셋이 되겠죠. 이건 제가 테스트 셋 이렇게 두 가지의 그룹으로 분류를 해주면 얘는 테스트 셋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트레이닝 셋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번호를 다시 한번 넣고
여기에서 tf를 넣고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필드들을 더 추가적으로 집어 넣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예를 들어서 거래 금액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1번, 2번, 3번에 부여된 true, false 값이 계속해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분석에서 사용하기가 좀 곤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이 테스트 셋이라는 이 집합을 랜덤 함수를 이렇게 저희가 대체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랜덤 함수를 통해서 잡았던 true, false의 값이 아무리 새로운 필드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1번은 계속해서 테스트 셋에 머물러 있고요. 2번은 트레이닝 셋이고요. 3번은 테스트 셋.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랜덤 값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마치 R이나 파이썬에서 시드를 설정해줬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집합을 활용해주게 되면은 랜덤하게 계속 변하는 것들을 더 이상 랜덤하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랜덤 함수의 개념과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트의 모든 행을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법들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랜덤하게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합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픽스 시키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